자, 오늘 질문은 수능 특강 3-2. 어제 이제 예술 제도론 했었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페르소나가 뭐예요? 페르소나 또는 뭐 페르소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면이에요, 가면. 페르소나, 펄슨, 개인 정체성 뭐 이런 얘기거든요.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 인격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개인은 어떻게 자기 삶을 영위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고찰, 이런 게 여기 담겨져 있는데, 과거에는 아마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인간. 그런데 이제 학문이 발달하고 이제 사유화 성찰이 계속되면서 자기 사회적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종의 역할놀이를 한다 이거야. 마치 연극을 하듯 연기를 하듯 우리 삶은 일상을 영위한다. 뭐, 이 정도 하고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타인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인상에 기대어서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내가 저 사람과 깊이 있게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 따라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상이 남에게 호의적이기를 바란다. 인상은 그 사람의 자아의 총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쟤 나랑 좀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죠. 그걸 결정하는 게 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상이 자아의 총체는 아니야. 왜냐면 인상이 좋아서 뭐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전부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아의 총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 단서가 될 수는 있어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뭐 지금 아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프먼이라는 학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주목해서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표현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연극에 비유했다. 여기서 다양한 모습의 자아, 요게 이제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자기 자아를 내가 볼 때는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장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내 언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때 말하던 버릇이 막 나와.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말할 때의 언어는 또 다르죠. 내가 내 아내랑 말할 때, 우리 집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놀이를 한다 이거야. 다양한 자아. 그 고프먼은 여기에 주목한 거야. 다양한 모습의 자아. 이걸 제시하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연극에 비유했다. 연극이다. 행위자를 공연자로 상정함으로써 행위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공연으로 정의하고 공연의 상대방을 관객으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앞에 놓고 나는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윤병기는 여러분을 상대방으로 두고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야. 비문학 동계훈련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즉 현실 세계라는 무대가 적절히 설치되고 각 개인은 일상생활의 무대 위에서 자기 역할을 연기하는 공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화면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나는 어떻게 보일지,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제 김동희가 수염 여기 그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 역할을 설정하고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수염도 이제 이건 내 수염은 그린 건 아니에요. 이건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자, 아무튼 첫 번째 단락 우리 한 번 읽었고요. 두 번째 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타인을 인상으로 판단하며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기 인상이 호의적이기를 바란다. 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관계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고프먼은 우리가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어. 그리고 다양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연극에 비유했다. 행위자는 공연자, 행하는 모든 것은 공연, 상대방은 관객으로 설정하고 현실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공연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정하고 그걸로 해석하려고 한 거야. 고프먼이. 세 번째 읽기죠.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인상으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단서가 되는데 고프먼은 우리가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그걸 표현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연극에 비유했다.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개인은 자기 역할을 연기하는 공연자가 된다고 보았다. 너희들은 학교에 와서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연기를 잘 하다가 집에 가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연기를 하다가 친구를 만나서 또 가면을 쓰고 또 그 역할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산다는 거야.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야. 네 번째 이렇게 가볼까요? 인상은 대인관계의 단서가 된다. 고프먼은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삶을 연극에 비유해서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개인은 연기를 하는 공연자라고 설명했다. 됐죠?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특정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게 고프먼이 앞에 단락에서 한 거예요.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이때 공연은 일상생활에서 행위자가 자기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이제 학교 가서 교사라는 공연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출근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행위자들은 그 개인은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를 관리하고 상황 상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연자가 된다고 가정했다.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면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학부모를 만났을 때, 내가 교장 선생님 만나서 독대할 때, 각각 내 언어들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다른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자, 무대 전 모습인 후면 영역과 무대 위 모습인 전면 영역의 모습이 같지 않은데 전면 영역의 관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전면과 후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내가 무대에 가기 전의 모습, 이 후면, 위의 모습, 전면. 그러니까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 요게 페르소나고요. 자, 무대 전의 모습인 후면 영역은 그 가면을 벗었을 때 얘기야. 어쩌면 그게 이제 진짜 내 모습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후면과 전면 이렇게 이제 또 설정을 했어요. 나눴어요. 따라서 공연자가 일관된 공연을 하고 있으면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도 혹시 신독이라는 말 알아요? 신독? 유교에서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독인데요. 자기 몸을 끊임없이 뭐 돌아봐야 한다.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를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어떤 상황에서건 나를 성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관되게. 다시 말하면 이 공연이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이라는 이 공연이 항상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내적 성숙의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관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야. 왜냐면 이런 거지. 내가 여기든 저기든, 저 사람은 일관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신뢰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제 비유하자면, 자, 일상생활에서 얼굴이 잡티는 없는지, 거울을 살피죠? 자, 이건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 내가 연기하고자 하는 내 삶이라는 공연,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결함들을 찾아내 개선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내가 거울을 보고 내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 삶이라는 내 공연에서도 내가 신뢰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가볼게요. 특정 상황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공연은 일상생활에서 행위자가 자기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어떤 그런 공연들을 하고 있는 거야. 행위자들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를 관리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연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자, 사람들은 일상 무대에서 후면 영역과 전면 영역이 같지 않은데 전면 영역의 관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특정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공연은 일상생활에서 행위자가 자신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행위자들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연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무대의 후면과 전면이 같지 않은데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신뢰를 추구하고 자, 그 신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가정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이 후면과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전면 이 후면과 전면이 같지 않단 말이야. 그게 일관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신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누가 있든 없든 언제나 동일한 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읽기 이제 특정 상황에서 공연은 행위자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연자가 된다고 고프먼은 가정했는데 무대의 후면과 전면이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신뢰를 위해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 필요하다. 됐죠? 자, 이 관점을 이어받은 리프킨은 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연극적 자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전면과 후면의 불일치, 내 얼굴은 어디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죽는 것도 죽음이라는 연기를 하고 죽는 거야. 슬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얼굴은 어디 있지? 이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리프킨은 이 고프먼을 이어받아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 빈번해진 거야.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터넷 기술이 들어오면서 익명성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리프킨은 고프먼을 이어받아서 이 연극적 자아가
더 커진다,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혁명이 연극적 의식을 심오화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한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커뮤니케이션, 자아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자아를 연기하는 표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아 표현을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또 나눴어요. 표면 연기, 심층 연기. 표면 연기는 내면의 감정보다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 그 내면의 감정이 내 후면의 모습이고요. 형식은 뭐예요? 형식. 가면을 쓴 나란 말이야. 이건 전면. 그러니까 너가 진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는 가면을 벗어야 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인터넷 환경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로 매체의 차이도 있는데요. 나는 그걸 하지는 않는데 스레드? 스레드는 그 표면 연기보다는 심층 연기 쪽에 가깝다고, 자기 막 그 리얼한 감정, 자기한테 일어난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쓰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자꾸 반말해가지고 그거 안 하는데, 내가 뭐 인스타로 뭐 올리면은 스레드에도 올라가고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 나 몰랐는데 거기 스레드에 자동으로 동시에 이제 업로드가 된 거야. 근데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반말로 막 나를 막 위로하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뭐야, 씨, 누구지? 하고서 이게 막 클릭해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심층적인 연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타인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되나 봐. 나는 사실 그렇진 않던데. 자, 그렇다. 그래서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했는데, 표면 연기는 내면 감정보다 형식에 집중하는 것, 자신의 진정한 면모보다는 다양한 형식과 기술을 통해 연기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게 표면 연기고요. 심층 연기는 연기자가 내면의 솔직한 느낌을 불러내어서 정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인스타는 표면 연기일 거고요. 스레드는 그나마 인스타보다는 심층 연기에 가깝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리프키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연극적 자아가 더 확연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 기술혁명이 연극적 의식을 심화하고 우리는 서로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아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자아 연기를 하는 표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나눠주셨는데,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 자기 진정한 면모보다는 다양한 형식과 기술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심층 연기는 연기자 내면의 솔직한 느낌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스레드에서는 좀 자기가 부끄럽더라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닌가? 근데 인스타는 어때요? 부끄러운 거 다 가리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도 다르게 표현하고, 자기 일상하고 좀 멀리 표현되는 그런 표면 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리프키는 인터넷 환경에서 연극적 자아가 더 확연하다. 자, 기술혁명이 연극적 의식을 심화하고 우리는 서로 연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자아의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 다양한 형식과 기술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느낌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리프키는 인터넷 기술혁명이 연극적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자아의 표현 중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자기 정서를 보여주는 것, 자기 느낌과 감정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얘기했다. 리프킨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보면요. 야, 그래, 맞아. 응? 우리는 그렇게 연기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연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가면을 쓰고 막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기술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다르게 자기 내면을, 아까 후면의 자라고 했잖아요. 내 자아 후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고프먼의 이야기를 한층 진일보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자기 표현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표현한다. 타인을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는 의례적 표현을 통해 도덕적 이미지를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도덕적 연기를 하고 있거나, 좋은 일 축하하거나 안부를 물으며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거나, 이건 친절한 역할, 친절병기, 뭐 이런 거. 호응 또는 동의하는 글로 타인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존중병기. 이거 다 표면 연기야. 또는 불리한 내용이나 정보를 피하는 것. 회피병기. 이것도 표면 연기야. 뭘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소거하거나 다 표면 연기야. 그렇죠? 한편 자기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자기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거나, 자, 돌아보고 반성하는 등 자기 표현을 하는 건 심층 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심층 연기가 고프먼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계속 연기하고 있다라고만 우리 사회를 성찰했던 고프먼과 결을 달리해서, 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심층 연기도 가끔 할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읽기 가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기 표현 기술을 이용해 자기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존중, 예의, 의례적 표현을 통해 도덕적 이미지, 자, 축하, 안부, 친근한 이미지, 호응, 동의, 타인을 존중하는 이미지. 다 이건 표면 연기들이야. 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 정보를 피하는 것, 이것도 표면 연기야. 한편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반성 표현을 하는 것, 심층 연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자, 우리는 인터넷 표현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미지나 친근한 이미지나 타인 존중 이미지 이런 표면 연기나 불리한 정보를 피하는 표면 연기나 이런 표면 연기도 있고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반성하는 표현을 하는 심층 연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자,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도덕적이거나 친근하거나 존중하는 이미지 이런 표면 연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불리한 것을 피하는 표면 연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정,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반성하는 심층 연기도 인터넷 기술혁명 시대에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떻게 확장적 읽기가 되냐? 조금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인은요, 너희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봐. 인간의 삶이라는 게 시간을 한 500년 전으로 돌려봐.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 역할을 하다가 이런저런 나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했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이런 구조 안에서 난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개인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자아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학교에 다녀야 되지? 내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리티가 인간이 성장하는 서사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삶의 영역을 가지고 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은 마이너리티한 내가 어쩌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한 인생 살다가 갈 수 있는 내가 어쩌면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를 내 후면과 나의 전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문학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화두가 던져진다는 거 이런 화두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한테 던져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이상 마이너리티한 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적어도 최소한 내 인생의 이 역사에 내가 중요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 강고하게 지켜왔던 철학적 담론 이것들을 해체하는 이 과정이 개인을 해방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인간들에게 어쩌면 아주 중요한 화두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꽤 의미 있는 그런 철학적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제는 예술 제도론이었잖아요. 예술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원래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을 정의하고 이게 예술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기에 일상 영역에 있는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라면 한편의 예술이라면 그 예술을 너의 역할 연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그런 화두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오늘 자기 전에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연기를 했지? 내 전면과 후면은 나는 어떤 모습이지? 일관된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관되어야 되나? 다르면 안 되나? 다르면 신뢰받지 못할 만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질문은 어느 쪽으로든 던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안에 아주 많은 가치와 의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잘 자. 안녕.